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과학융합과 과학교양이라고 하는 교과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그 탐구 쪽과 연관되는 교사학습 자료를 좀 소개하고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 것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거는 그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개발한 거고, 과학자적 발견 탐구라는 겁니다. 제가 요거를 개발을 했던 건데요. 이게 어느 거랑 좀 맥락이 이어지냐면은, 우리가 그 탐구라고 하는 거는 우리 강의 시간에도 이야기를 많이 했었죠. 뭐냐면은, 이 탐구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교육되는 것이 주로 교과 내용을 배우는 중간의 과정, 그런 또 교과 내용을 학습하는데 어떤 매개로서 이 탐구가 활용되기 때문에 주로 확인식 실험들이 많이 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탐구를 통해서 물론 지식을 얻고 개념을 이해하는 것도 탐구의 목적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위 연구적 방법, 탐구 방법 이런 거를 익히는 데는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지적들이 계속 놓여왔었죠. 그래서 그 많은 연구자들이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탐구를 요리책식 실험이다라고 이렇게 비판을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서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교과서 분석들을 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교과서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인지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교과서에 나온 탐구들은 어, 뭐 능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 누가 하더라도 손쉽게 따라할 수 있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머리로 고민하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이 과정들이 좀 제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탐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할 만큼 이렇게 시간적인 여유가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학 교과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목적이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그 학습량의 감축에 의해서 그 내용이 현재까지 많이 줄어들었는데 거기에 또 다른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많이 할애하기가 좀 부족하다는 측면들이 있었죠. 어쨌든 그렇지만 우리가 학생들이 연구 역량 또는 탐구 역량을 길러야 한다는 것들이 누구나 인지를 하고 있고 동의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런 수업 외적인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안내를 좀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이제 비교과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이런 탐구에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개발했던 거는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학생들이 탐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그 활동 중심의 무언 탐구를 도울 수 있는 것들을 좀 개발해서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에 대해서 과학자적 발견 탐구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자료를 개발을 했었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개발을 할 때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탐구 역량들을 익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교과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가기에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제 교사용과 학생용 구분해서 역시 교사학자를 개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개발된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교사학습 자료를 개발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사와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감을 익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래는 이거를 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다음 주까지 비슷한 거 하나를 만들어라 라고 하고 싶은데 뭐 과제가 좀 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담이 크지 않은 강의인데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한테 부담을 지우기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어, 각자 활동을 하는 걸로 그냥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잠깐만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지 확인하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파일이 학생용 파일이고요. 오른쪽 파일이 교사용 파일입니다. 그래서 학생용 파일에다가 답안이 들어있는 게 그러니까 예시 답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그 교사용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 뭐 이미 아마
이 강의를 봤을 때는 이제 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목차 왼쪽 오른쪽 같이 나와 있으니까 뭐 똑같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면요. 전체적으로 요거를 개발 초기에 과연 이 틀을 어떤 식으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는 탐구들 또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탐구들을 이렇게 좀 변형한 그런 것들을 조금 그 이제 요구를 좀 변형을 해서 학생들의 탐구 역량과 관련된 것들을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요구들이 좀 있어서 교과서 탐구 살펴보기라고 하는 측면들을 안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일단은 교과명 보면요. 물리라고 써 있잖아요. 지금 고등학교 과학 교과 중에 물리라는 과목은 없어요. 물리학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엔 물리였다가 물리학이라고 바뀌었었는데 그런 것만 봐도 약간 뭐라고 해야죠? 이거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근거로 만든 게 아니라 이 2009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두고 만든 거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교과서 실험하고 연결이 꼭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교과서 실험과 연결은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학생들하고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탐구 살펴보기 요것만 그냥 하기에는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시를 했던 게 과학자 따라잡기, 탐구 과정 익히기, 과제 연구형 이렇게 세 가지의 뭐 큰 범주로 구성한 탐구들을 전체 10개 정도를 추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첫 번째 과학자 따라잡기는 뭐냐면은 과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탐구를 수행을 했는지 그 과정들을 따라가 보면서 과학자들의 사고, 과학자들의 고민, 과학자들의 연구 과정 같은 것들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 라고 하는 측면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어떤 하나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문제들을 고민하고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짧게 구성되어 있는 무엇인가 하나의 활동 가지고 그 과학자의 연구 과정을 전체를 알아낼 수 있다. 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그렇지만 좀 이따 그 중에 예 중에서 뉴턴 따라잡기 예를 제시할 텐데 뉴턴이 저 뉴턴 따라잡기라고 하는 저 프리즈빗 분의 실험을 제안을 직접 했거든요. 그것이 갖는 교육적인 의미 이런 것들이 충분히 다른 것들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탐구과정 익히기인데 우리가 탐구과정이라면은 보통 문제를 인식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실험을 설계해서 수행하고 그 자료들을 데이터를 분석하고 변환해서 해석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탐구과정, 보통 뭐 통합적 탐구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중에서 이제 문제인식과 가설 설정과 관련된 하나의 활동, 그 다음에 자료 해석 및 결론 도출과 관련된 하나의 활동, 변인 통제와 실험 설계와 관련된 하나의 활동, 이렇게 세 개의 활동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피사의 캔, 문제인식과 그쪽으로 이제 가설 설정인데 사실은 가설 설정 속에는 변인 통제도 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분만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가설 설정의 큰 맥락을 가지고 활동을 구성한 것들 하나를 예를 들어볼 거고요. 교과서 탐구 살펴보기는 뭐 여러분들이 그냥 나중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 연구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과제 연구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교사가 돼서 학교에 가게 되면은 교과, 수업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거 이외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학생들의 연구 지도랑 관련된 것들입니다. 뭐 알다시피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금 뭐 정시가 다시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기도 하지만 그거는 뭐 수시와 정시의 기본적인 장점, 단점에 대한 것보다는 이 사회적인 문제, 수시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의 어려움과 불공정성 이런 것 때문에 나타냈던 건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학교 외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이 학생부의 기록이 안 돼 있게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알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를 들어서 학생이 노벨상을 받아도 대학교 가는 데는 아무런 어, 그, 이 혜택을 줄 수가 없는 게 이제 현재 그 대학교 전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죠. 뭐 아마 여러분들도 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됐을 테니까 학교 다닐 때 무슨 탐구대회라든지 무슨 연구 보고서 발표대회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활동들이 있었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그 동아리 활동도 무슨 동아리 발표대회든지 동아리 논문대회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이 참여를 했던 기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 따라서는 뭐 R&E 같은 거를 하는 학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과제 연구라고 하는 거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어떤 포괄적인 의미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원래 과제 연구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제가 교육과정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교육과정에 그 전문교과에 과제연구라는 교과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과학고등학교에서 있는 교과목이죠. 그랬다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과학과제연구라고 하는 과목으로 이름이 약간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그 학생들이 탐구를 수행하는 그것을 교과목으로 만든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과학고등학교와 과학중점학교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한 60여 개 학교에서 그 과제 연구라고 하는 교과목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런 활동들이 그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될 수 있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누구나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과제 연구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어떤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탐구를 수행하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교육적인 안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만들어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어떤 하나의 탐구 주제에 대해서 탐구해서 연구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라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 관련된 것들을 공부를 하고 그 공부한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내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문제를 만들어내고 그 문제를 실제로 풀어보는 그런 어떤 활동 중심 형태의 그 연구 프로그램으로서의 약간 이제 교육적인 연구 프로그램에서의 제시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서 무지개 탐구, 이걸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맨 처음에 뉴턴 따라잡기 본다고 했었죠. 아마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한데 그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 10가지라는 책 혹시 여러분들 기억이 아니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 과사무실에도 책에 여기 있으니까요. 그 책은 소개를 잠깐 해주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실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미국의 이제 물리학 잡지의 그 저자가 저 잡지의 저자니까 좀 이상하네요. 어떤 코너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독자들한테 물었어요. 사람들이 무슨 실험이라 왜 그렇게 좋아한다는 줄을 쫙 많은 사람들이 보냅니다. 그것들 중에서 이제 10가지를 추려서 나온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뉴턴의 비트의 실험입니다. 여러분들이 뉴턴이라고 하면은 뭐 제가 늘 강조했긴 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과학자라고 얘기들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뉴턴이라고 하면은 만유인력, 중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한 것들도 있고 뭐 그것보다도 사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과 운동의 관계들, F 이퀄 ma라는 식으로 표현되는 그런 어떤 새로운 체계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유명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미분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덩어리가 지어 있는 것에 대해서 힘들을 다 더하려다 보니까 이제 적분이 만들어져서 미적분학의 라이프니츠하고 같이 최초의 뭐 발견자, 창시자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또 하나의 업적이 바로 뉴턴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프리즘 실험과 관련된 겁니다. 자, 뉴턴은 광학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많은 업적들을 남겼어요. 광학이라고 하는 업틱스라고 하는 책을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뉴턴이 영국의 학계에 등장한 게 뭐냐면은 반사 망원경을 만들어서 처음에 등장했거든요. 그와 같이 빛도
또는 색 또는 이런 이 광학적인 것과 연관된 활동들, 연구들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면 옛날에는 사실은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개념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뉴턴이 이러이러한 실험들을 여러 개 수행을 해보면서 이 빛 속에 프리즘을 통해서 나가는 빛은 원래 백색광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고 얘들을 다시 모으면 다시 또 하나의 백색광이 되고 어떤 그런 개념들을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뉴턴의 프리즘 빛분해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간에 잠깐 앞뒤에서 볼까요? experimentum crucis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결정적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 실험들을 제안을 합니다. 이 실험이 어떤 실험이냐면요. 여기 보면 벽에다 구멍을 하나 뚫어서요. 태양빛이 구멍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프리즘을 통해서 분산된 거를 여기에 스크린에 비춥니다. 사실 뉴턴의 실험 같은 경우는 그 비춘 거를 다시 구멍을 뚫어서 뒤에 또 프리즘을 넣고 또 한 번 더 수행을 하는 이 과정들이 뉴턴의 실험입니다. 요 오른쪽 밑에 있는 설계도라고 적혀 있는 게 뉴턴이 썼던 논문 또는 노트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S라고 써 있죠. 태양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빛을 뭐 구멍에 지금 앞뒤는 사실 큰 상관은 없는데 작게 만들어서 프리즘을 통과시키면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 중에 일부를 또 작은 구멍을 뚫어서 또 프리즘을 통과시켜서 한 지점에 도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여기 들어온 색깔이 똑같다면은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하나의 색만 그냥 들어오게 되겠죠. 만약에 요 프리즘의 각도를 바꿔서 여기 도달하는 이게 Y가 아니구나. Y인가? 요 지점에 도달하는 색을 달리하게 되면은 그러면 또 그 색이 또 이쪽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 뉴턴이 요 실험을 이제 결정적 실험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뉴턴이 이 흑사병 때문에 이제 고향집에 돌아와 있을 때였어요. 그때 당시에 프리즘이 1600년대 중반이죠. 1666년, 65년, 66년이니까 그때 당시에 약간 장난감처럼 많이 판매가 되고 사람들이 가지고 놀던 때였는데 뉴턴들이 그걸 구했나 봐요. 그래서 뭐 이 작은 시골 마을이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자기 방에서 창문 닫아놓고 거기다 구멍 하나 뚫어가지고 이 장난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결과 안 나오니까 또 다시 시도해보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과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뉴턴이 나름대로의 결론을 제시를 하죠. 그렇게 결론을 제시를 했는데 이 과정을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전체 오랫동안 수행했던 것들을 다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고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고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과 너무나 긴 실험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뉴턴은 어떻게 했었냐면은 자기가 이런 실험을 수행을 한 번에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결론을 단 하나의 실험으로 딱 보여주면 그러면 자기의 주장을 이제 관철시킬 수 있는 바로 그 실험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정적 실험이라고 제시를 한 거죠. 사실 그런 관점에서 결정적 실험은 교과서 실험하고 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교과서에 나타난 실험도 과학사적인 어떤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이 방법들을 통해서 정형화된 하나의 실험이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온 실험은 짧은 시간 내에 그거 하나만 딱 수행을 하면 우리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프리즘의 비분의 실험이 또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탐구 따라잡기, 탐구 과정, 여기 이 실험을 좀 보도록 하죠. 자, 피사의 비스듬한 평형에서 문제의식을 가다 설정이라고 제가 제시를 했었는데 이 실험이 뭐냐면요. 여기다가 해야겠다. 이 실험이 뭐냐면 요 캔을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보는 겁니다. 요거 해보면요. 어떤 캔은 서고 어떤 캔은 잘 안 서요. 그러면 이 캔이 서게 만들려면은 또 요 안에 음료수가 꽉 차 있을 때랑 조금 차 있을 때랑 그것도 차이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목적은 얘가 기울어져서 서 있을 때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이냐. 바로 그 요인들이 그 변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가설을 세우죠. 우리가 보통 진자 실험에서 길이가 길어지면 주기가 어떻게 되냐, 진자의 주기가 질량에 비례하냐, 뭐 이런 것들처럼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설로 세울 수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음료수의 양이라든지 아니면 캔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캔의 종류도 약간은 그 변인처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기울어진 각도가 어떻게 된다든지 길이가 어떻게 된다든지 어쨌든 그런 과정으로 이 실험들을 실제로 수행해 보면 굉장히 나름 재미가 있어요. 담는 양에 따라서 언제는 세워지기 비스듬하게 서기도 하고 언제는 잘 안 서기도 하고요. 이런 어떤 활동들을 제시한 게 하나가 요 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좀 그림들이 많아가지고 좀 큰데 제가 과제 연구의 하나의 예를 들어준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 연구라고 하는 것은 좀 긴 시간, 긴 호흡을 갖고 진행이 되고 어떤 하나의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기회까지도 동시에 제공을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는 모두 4차시 또는 5차시 정도 분량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학습, 무지개 생기는 원리를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무지개를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해석해 보는 거. 그래서 여기는 난이도가 좀 높아서 고등학생 수준에서도 좀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 어떻게 할 것인지 탐구를 설계하는 거, 그 다음에 탐구를 수행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방법, 기초연구, 기초학습, 심화학습, 탐구 수행,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알다시피 무지개는 그 내부에서 반사되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굴절될 때 분산돼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 잘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이거는 강의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1차 무지개와 2차 무지개 그 사이에 그 어두운 그 알렉산드의 다크밴드가 나온다는 거라든지 반사 무지개가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들을 제시할 수 있고요. 뭐 그거에 대한 원리 설명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개가 입사한 광선과 나한 광선의 이 편향각이라고 해야죠. 그 편향각이 얼마가 되는지 계산을 해보고 또 그 편향각이 최소가 되게 하는 입사각 i의 조건, 그거를 구해버리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바로 무지개 형성 각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무지개 형성 각도를 구하는 과정도 약간 난이도가 있지만 해볼 수 있는 약간의 좀 상위권 학생들 좀 수학이나 물리에 대해서 저희 좀 잘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시도해 볼 만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요거는 그 올림피아드 문제에 나와 있던 그런 문제로도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런 도전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일단 풀이를 적어놨기 때문에 아마 수행도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지개가 한 번 반사될 때, 두 번 반사할 때, 세 번 반사될 때 무수한 20번까지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나오는 결과까지도 제시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그림에서 제시한 것처럼 무지개가 다양한 미화차 무지개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던 거였죠. 그래서 이제 무지개 형성각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뭐냐라고 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한번 찾아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종류, 예를 들면은 물 대신 소금물을 사용하면 어떻게 될 것이라든지, 또는 물의 온도가 틀려지면 어떻게 된다든지, 물방울의 크기가 바뀌면, 또 물방울 모양이 바뀌면 어떻게 된다든지, 이런 어떤 나름대로 가설을 세우고 그걸 측정하는 방법을 연구한 다음에 실제 실험을 수행해 보게 하죠. 그 예를 하나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의 농도를 바꿔가면서 무지개 형성각도를 측정하니까 아까 본 것처럼 소금물의 농도가 0일 때, 즉 물이죠. 물일 때 약 42도 좀 작은 각도에서 실험 측정 결과가 나왔었는데 280 그 PSU에서는 36도, 33도니까 굉장히 작은 각도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험들을 수행해 보는 내용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탐구가 어떻게 또 학생들에게 제공이 될 그런 교수학습 자료를 어떤 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식견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